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한자어는 봉인 또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봉인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일단 봉인은 이렇게 씁니다. 봉알봉에 도장 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또는 그렇게 찍힌 도장. 2번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꼼꼼하게 봉한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걸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게 봉인이죠. 네. 이거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촌농 같은 거, 그렇죠? 왁스 같은 걸 녹여서 가문의 문장 같은 걸 찍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뭐 테이프 뭐 같은 것을 붙여서 도장을 찍고 해서 밀봉을 하죠. 그래서 봉인 해제는 이렇게 씁니다. 풀 해자죠. 소의 뿔을 칼로 해체한다 에서 온 아주 재미있는 회의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없앨 제자죠. 해제. 그래서 봉인 해제 이렇게 쓰고요. 해제는 강제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 이런 뜻입니다. 봉인 해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뭐 이런 곳에서 주로 쓰는 것을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가져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까지 알아보면 너무 단어가 많으니까 일단 봉인 두 글자에 대해서만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봉할 봉자는 3급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발음은 펑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갑골문을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그 흙 위에 싹이 돋아나고 그것을 손으로 잡는 건데 이것은 묘목 같은 거를 나무를 손으로 심는다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봉할 봉자가 되었느냐? 예전에는 이 나무를 심어서 그 경계를 삼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봉하다라는 것은 원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임금이 신하에게 일정 정도의 영지를 내려주고 영주로 삼는다. 봉건제가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임금이 자기나 작품을 내려주다. 근데 이것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영지 혹은 영토를 예, 내려주면서 이거 봉지 봉토라고도 합니다. 여기를 네가 관리해라. 이쪽에 땅과 사람들을 관리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경계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 금지한다. 뜻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투 따위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이렇게 파생되었다는 재미있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할 봉자는 원래는 그 제후를 군주가 제후에게 뭐 봉토를 내리고 봉하다의 뜻인데 이 영토에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삼는다는 과정에서 다시 또 파생되어서 의미가 확대되고 해서 무언가를 열지 못하도록 하다, 금지하다 해서 또 이제 밀봉하다의 뜻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활용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입니다. 그렇죠. 봉화에 두었던 것을 떼거나 연다, 새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한다. 이번 뜻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개봉은 사실은 이름 발음도 똑같지만 카이펑이라는 중국河南 하남성이죠. 의省会 그 성도 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송나라의 수도였죠.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포청천 네, 무대가 되었던 곳도 이 송나라의 수도였던 이 개봉 카이펑입니다. 어, 이 한자 같은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다음 이번에 새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함 여기에서 파생하여 나온 말이 개봉박두죠. 개봉박두. 네. 새로 만들거나 들여온 영화를 상영할 기일이나 시기가 가까이 닥쳐온다. 박은 핍박할 박이지만 어디까지 근접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앞까지 압박해 온다.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무성 영화 시절에 변사가 네. 보통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다음 이야기도
이것도 다음에 내가 들려드리겠다. 개봉박두 해 가지고 그 필름을 그죠? 예전에는 밀봉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스포일러를 양산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거기서 인제 밀봉한 것을 푸니까 개봉이 됐고 박두는 인제 임박해였다.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가끔은 쓰는 것 같아요. 개봉박두 이렇게 해서. 자 잘은 안 쓰지만요. 자 그다음 보시면 봉투입니다. 편지나 서류 따위를 넣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주머니 봉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투죠. 예. 이 투에는 씌울 투자가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죠? 예. 뭔가 씌우는 걸 말해요. 손을 싸는 것도 중국에서는 수투라고 합니다. 쇼타오라고 하는데 이 투는 또 씌워 있는 그 어떤 프레임 같은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투, 어투할 때 투도 이런 말을 씁니다. 뭐뭐 하는 투 있죠? 그런 어조 같은 거. 자, 그다음에 봉지. 네. 비닐 봉지할 때 봉지입니다.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 그리고 한 봉지, 두 봉지에서 분량을 세는 단위. 그렇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또 봉다리라고도 했었죠. 네. 봉지 다 한자였습니다. 봉하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할 봉 이렇게 이게 마디촌이지만 손수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죠. 손수를 나타내는 글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마디촌도 속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도장 인자입니다. 마디초는 네, 봉할 봉자는 아까 3급이었는데 이건 4급 배정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은 인 이렇게 되어 있고 봉이나 인이나 둘 다 간체자나 약자 같은 건 없습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재밌는 게 좀 그림이 좀 무섭게 되어 있어요. 네. 손톱조도 사실은 뭐 제방변이나 손수나 그죠? 마디촌이나 비슷하게 다 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꼭 손톱조라고 해서 손톱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손톱조가 보이는데 손으로 사람을 무릎 꿇혀 가지고 거기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손으로 눌러 무릎을 꿇기는 모습. 그래서 원래는 이 비슷하게 생겼죠. 누를 억자가 나중에 생겼다고 합니다. 손으로 누르다 라는 뜻으로 누를 억자를 나중에 만들고 그전까지는 얘가 이제 누르다의 뜻으로 쓰였겠죠. 근데 인제 이 누르는 것을 도장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꾹 누르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예. 그래서 도장이란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면서 누를 억자가 뒤에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갑골문부터 지금 고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 도장으로 누르다, 찍어 누르다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이 활용 단어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인상,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혹은 꾹 누르는 그런 모습. 코끼리 상자지만 이거는 이제 모양 형상 상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그죠. 이미지 뭐 impress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impression 할 때 press도 누르다, 찍다의 뜻인데 상당히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어에서 이게 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 단어와 상당히 비슷한 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인상, 뭐 첫인상 할 때 그런 인상입니다. 낙인, 원래 락인인데 지질 낙자예요. 불화자가 보이시죠? 그죠? 두음 법칙에 의해서 낙인으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 목재나 기구, 가축 따위에 주로 쓰였다 이 같은데요. 죄인의 형벌, 죄인을 향한 형벌에도 쓰였다는 것이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낙인이란 뜻 아실 겁니다. 지져서 찍는 겁니다. 눌러 찍는 거죠. 역시 누르다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감, 거울 감자인데요. 이 감자 같은 경우는 대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도장을 보통 인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감인 셈이죠. 거울 감자.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빨. 예. 아마 인빨일 거예요. 인발이 아니라. 다음 인주. 예. 붉을 주자. 잘 쓰이지 않지만 인주할 때는 또 쓰이죠. 예. 요즘 인주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쵸? 거의 스탬프로 잉크로 하는 경우도 많죠. 도장을 찍는 데 쓰는 붉은 빛의 재료. 솜 같은 물건이 아닐 수도 있죠. 약간 떡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주까리 기름과 진사를 넣어 만든다.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인주. 그다음 조인. 조인은 조인식 뭐 이렇게 해도 많이 쓰죠. 네. 서로 약속하여 만든 문서에 도장을 찍음. 도장을 찍는 거니까 조인이네요.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조약 당사자. 조약이라는 자체가 이 고를 조자죠. 예. 조절한다의 뜻을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중간에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면 약간 그 중간 지점에서 타결을 그죠? 짓는 그런 것을 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절한 끝에 의견을 조율한 끝에 도장을 찍어서 조인 혹은 그런 행사를 조인식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도장인에 대해서는 인상, 낙인, 그쵸? 인감, 인주, 조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곳에서 나왔다는 게 재미있죠. 봉인은 뭐 한중일 삼국의 한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발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는 펑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펑 F 발음이죠. 그다음에 일본어로는 후잉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잉. 인은 또 똑같네요, 발음이. 그죠? 인 이렇게. 네. 영어는 seal입니다. 예, seal. 예, 많이 뭐 seal이라고도 뭐 또 많이 하죠. 네, 뭔가 봉하는 거, 붙이는 거 딱. 특히 이게 유럽 같은데 편지를 이렇게 멋지게 써 가지고 봉투에 넣은 다음에 그죠? 왁스라고 하죠. 예. 왁스를 거기에 촛농 비슷하게 해서 녹여서 떨어뜨린 다음에 예 그 인두 같은 걸로 그죠? 가문의 문장 같은 걸로 쫙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것도 seal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원래 우리 한자어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은 봉인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